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00년도 연세대 물리논술 자연계 2의 5호 문제를 해설하고 문제 3, 4번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런 물리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중점 있게 공부해야 될 그런 그 단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걸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그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VA 제곱의 속도 때 이제 B 제곱의 그 VB 제곱의 그 속력의 B, 기체의 그 제곱의 그 속력의 B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속력의 B가 0.258이 나오죠. 그래서 VB 제곱, 즉 B는 이제 네온 기체를 의미합니다. 즉 네온 기체의 속력이 헬륨 기체의 그 속력의 제곱의 이제 0.258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헬륨 기체가 더 속도 제곱의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온도를 보시면 이제 500도 최종 온도가 이제 440K이고 이건 340K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온도에 비례하니까 그 네온의 운동 에너지가 높고 헬륨의 운동 에너지는 낮지만 그 헬륨이 이제 질량이 훨씬 가벼운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에서 m이 작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v가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벼운 헬륨이 더 그 속력이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수정을 하고요. 네, 그럼 오늘 시작할 문제 3번을 한번 보시면은 그림 2는 균일한 자기장 B의 수직인 평면에서 전하를 띤 입자의 운동을 보여준다. 이 입자의 전하량은 Q이고 질량은 M이다. 즉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인 입자가 균일한 자기장,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어,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이제 수직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로렌츠 힘을 받아서 이게 회전 운동을 할 겁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x1만큼 갔을 때 위로는 y1만큼 떨어진 점에 도착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x1은 l이고 이제 y1은 루트 3l이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 지금 이제 중력은 또 무시를 하고요. 그럼 입자의 속도와 그 입자가 띈 전하의 부호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속도 v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게 그 전하의 어떤 전하량이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기서 이제 전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오른쪽으로 휘었으니까 지금 입사 속도가 이제 v인데 b는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가해졌죠. 그럼 v 곱하기 b 하면 보통 이제 왼쪽으로 이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휘어졌으니까 전하량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속도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문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 시험에서 가장 좀 쉬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그 해답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자기장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V의 속도로 이렇게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렌츠임이 QV 곱하기 B인 그 로렌츠임을 봤죠. 그럼 방향이 아까 V 곱하기 B 하면 이제 왼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휘었다는 건 이게 음전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음전하라는 우리가 그 힘의 방향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로렌츠 힘은 이제 QV 곱하기 B니까 여기 Q를 전하량이라면 그냥 QV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이게 바로 이 회전 운동의 어떤 구심력이 돼야겠죠. 구심력은 M R분의 V제곱 이런 형태의 그 식이 있으니까 이 로렌츠 힘이 구심력 원 운동에 이제 구심력이 된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 회전 반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 V가 없어지고 따라서 QB가 MR분의 V가 돼서 V는 R을 구하면 이제 QB분의
MV 이런 형태의 그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런 그 회전 반경을 구하는 일반적인 식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이 초속도 V를 구하는데 주어진 값은 이 어, L이 주어졌습니다. 즉 X1하고 Y1 요 길이가 주어졌는데 언뜻 보면은 이게 어떤 그 회전 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와닿지는 않을 텐데 그림을 이렇게 반원을 한번 그려 보시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될 거고 반지름이 되면은 요 길이가 지금 직각이니까 어떤 직각삼각형의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거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을 일단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그 키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길이가 r 반지름 빼기 l이 되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 되고 요 길은 이제 루트 3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이 이 길이 제곱이니까 거기서 이제 즉 l 빼기 r 빼기 l의 제곱 플러스 요 3l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요 식을 정리하면은 r이 없어지고 즉 L, 2L 빼기 R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얻어지는데 R은 0. 여기서 이제 L이 0이거나 혹은 R이 2L이 된다는 이 두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L이 0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그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 조건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L이 0이 아니라고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지름이 R이 2L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해답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R이 바로 요 값을 의미하니까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제 QB분의 MV가 2L이라는 식에서 V를 구하면은 넘어가면 이제 M분의 QB L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입사 속도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전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V의 속도로 입사했을 때 이렇게 회전 반경이 주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 회전 반경이 질량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놈들은 더 큰 원을 그려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슬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질량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질량 분석기의 원리가 되는데 질량 분석기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요 문제를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진동수가 그 1000Hz, 즉 1kHz는 얘기고요. 이 소리를 발생시킨 스피커가 0초부터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처음 2초간은 소리를 내고, 즉 처음에 2초 뚜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나고, 그 다음 2초간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다음 다시 2초간 소리를 낸다. 뚜 하고 쉬고, 또 뚜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2초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의 진동수가 이제 1000Hz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동쪽으로 50m/s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예를 들어 이런 그 스피커가 있을 때 이 스피커가 지금 동쪽으로 50m/s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소리를 측정하는 마이크는 서쪽 방향으로 150m의 어떤 일정한 속도로 진행한다. 여기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는 이제 소리를 그 듣는 기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내는 소리를 마이크에서 이제 듣는데 서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150m/s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0초일 때 두 위치가 서로 이제 2km, 2000m 떨어진 지점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마이크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0초부터 20초까지 마이크에서 스피커의 소리가 측정되는 시간과 측정된 소리의 그 진동수, 주파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리의 속력은 350m/s로 주어지고 스피커와 마이크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아까 10초 후면 이제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 속도가 지금 150에서 100을 빼면은 마이너스 50을 빼면 200이 되니까 10초 후면은 이게 이동 거리와 같아져서 이게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스피커에서 발생된 소리는 이 마이크가 들을 때는 10초, 처음에 0초부터 10초 동안은 이게 가까워지니까 점점 이렇게 진동수가 이제 높아지죠. 그게 일종의 도플러 효과고, 만나고 나서는 이제 멀어지니까 진동수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동수와 그 다음에 이 마이크가 듣는 이 스피커의 소리가 몇 초 간격으로 들리는지, 몇 초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그 파동의 속력, 파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밀소파하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그 파동이 전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질의 속도는, 공기 중에 매질 그 파의 음파의 속도는 문제도 주어졌지만 그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속 뭐 340m 혹은 350m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만약 어떤 그 매질이 달라지면, 즉 공기 중에서 이제 물로 그 매질이 소리가 입사한다든지 하면은, 매질이 달라지면은 그 파동의 속력은 달라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서만 이렇게 파가 움직일 때는 파동의 속도, 즉 V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근데 V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F 곱하기 람다죠. 그 진동수 곱하기 이제 파장으로 주어지니까, 이런 그 도플러 효과에서 우리가 이게 스피커가 파동을 내는, 스피커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어떤 마이크 입장에서 보면은 파장이 이렇게 점점 짧아진 효과가 될 겁니다. 즉 람다가 작아진. 네, 즉 이렇게 그 두 스피커와 마이크, 즉 이게 이제 스피커가 일종의 그 소스가 되고 마이크가 디텍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와 디텍터가 서로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V가 일정하려면 이제 F, 진동수가 커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진동성 높은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렇게 멀어질 때는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진동수가 이제 더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플로 효과라고 하고, 이게 원래는 그 빛에서부터 이런 성질이 발견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그 도플러 효과를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지금 문제의 상황이, 이런 그 스피커에서 이렇게 파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 마이크에서는 지금 그 마이크도 이동 중이죠. 스피커도 이동 중이고, 그 다음에 음파의 속도는 350m per sec로 이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스피커에서는 현재 그 1000Hz의 그 시그널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시그널이 지금 2초 간격으로 이제 온 오프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4초 후에 커지고, 6초에 꺼지고, 또 8초에 꺼지고, 10초에 꺼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 속도가 지금 그 200m/s가 되죠. 요 150에서 50을 빼면은, 50을 빼면은 이제 200m/s가 돼서, 즉 10초 후면은 얘가 얘네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도플러 효과로 인한 그 진동수 변화를 우리가 요 식에서부터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즉 마이크에서 측정한 이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피커의 진동수에다가 V는 이제 음파의 속도고요, VS는 이제 스피커의 속도, 그 다음에 VM은 이제 마이크의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부호는 우리가 이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걸 이제 보통 그 소스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고 디텍터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디텍터가 마이크가 되니까 마이크의 그 속도가 이제 분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외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0부터 10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물체가 가까워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로 진동수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적용할 때 부호를 이제 스피커는 이게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냐? FM의 값이 FS보다 커져야 되니까 여기선 분모에서는 빼줘야 되겠죠. 분모에서 빼줘야 되고 그다음에 분자에서는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요 값을 집어넣으면 1000Hz 곱하기 350이고 VS는 50, 그다음에 VM은 150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5 곱하기 1000이 돼가지고 한 1666Hz 정도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지속되는 시간은 우리가 요게 이제 1000Hz짜리가 2초 동안 그 지금 온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의 어떤 걸 주파수 간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신호가 이제 이런 피크가 2000번이 뜨는 그런 신호가 되죠. 2000번이 뜨고 그 다음에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000번이 떠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신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럼 이건 지금 스피커에서 발생되는 신호고 우리가 이 마이크에서 들을 때는 요 지속 시간이 2000회 진동되는 그 신호를 이 마이크에서 측정한 그 주파수로 나눠줘야겠죠. 왜냐하면 마이크에서는 이 시간의 간격이 더 이 신호의 어떤 그 마디 마디의 간격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파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요걸 계산해주면 즉 EF0를 3분의 5F0로 나눠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5분의 6초가 나오고요. 즉 1.2초 동안 이제 지속되는 그런 신호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10초에서 20초 사이에 그 일어나는 그런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때는 이제 서로 스피커와 마이크가 멀어져 가니까 즉 그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이 그 프리퀀시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프리퀀시는 역시 이제 이 식에서 이게 그 줄어들려면은 밑에 분모에는 플러스가 와야 되고 분자에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V 플러스 VS 분의 V 마이너스 VM 이런 형태의 식이 되어지고, 여기를 이제 식을 이제 값을 대입해 보면은 이게 그 400분의 200이 돼서 곱하기 1000이 돼서 즉 500Hz가 나옵니다. 즉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500Hz로 이제 떨어지는, 즉 마이크에서 들었을 때 스피커의 주파수는 500Hz로 떨어지는 걸로 들리고, 그 지속 시간은 즉 그 소리의 그 지속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이건 마찬가지로 EF0를 여기 2분의 1 F0로 나눠주는 값이죠. 그러면 이제 4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 주파수가 떨어진 만큼 어떤 지속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0부터 이제 20초까지 그 마이크에서 들었을 때 어떤 그 소리 간격으로 들리는지,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 구해 보라는 거였죠. 그럼 그걸 한번 구해 보면은, 네, 그 최초의 음파가 마이크에 도달 시까지 걸린 시간을 우선 알아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음파가 스피커에서부터 바로 그 마이크까지 어, 바로 순간적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파의 전파 속도, 즉 음파의 속도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딜레이 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면요. 이건 2000m 떨어진 지점에서 음파의 속도는 350m고 마이크에서 듣는 마이크가 움직이는 속도는 역시 그 초속 150m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파가 이 두 그 음파 마이크에서 이제 음파를 언제 들을 수 있는지를 구해 보면은 그 시간 간격 델타 t라고 했을 때 요 속도로 이동한 거리의 합을 다 구해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2000이 돼야 되니까 요 조건에서 델타 t가 이제 4초가 됩니다. 즉 4초 후에는 이 음파가 이제 마이크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이크에서 측정한 스피커의 소리를 이 그림으로 플로팅을 해보면은, 즉 처음에 4초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다가 4초부터 주파수가 아까 그 FM 즉 1660Hz짜리 주파수가 1.2초 간격으로 이렇게 그 3회가 들리는 거죠. 여기 처음에 여기 이제 10초까지 이제 3회가 그 소리가 진행이 됐으니까 세 번이 이제 들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 간격이 이제 더 늘어난다고 했죠. 4초 간격으로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또 4초 동안 안 들리다가 다시 4초간 500Hz짜리 소리가 또 4초간 들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20초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즉 4초부터 5.6초까지, 그 다음에 6.4초부터 7.6초까지, 그 다음에 8.8초부터 10초까지 1666Hz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다가 14초부터 18초까지 500Hz짜리 이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 도플러 효과의 어떤 그 주파수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단원, 물리학의 모든 단원을 전부 다 한 번씩 이제 문제로서 한번 섭렵을 해봐야지만 이런 그 시험에 완벽하게 그 대비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으로 이런 그 입시를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항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이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역학의 부분 1차 운동이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실 멘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풀다가 안 풀릴 것 같으면은 일단 제껴두고 다음 문제, 쉽게 보이는 문제부터 찾아서 그 문제부터 먼저 이렇게 공략을 해서 남은 시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다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를 너무 끙끙대면서 붙잡고 있지 마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요령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력학 부분에 완벽한 이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 분자 운동론, 그다음 연력학 1, 2 법칙, 그다음 엔트로피에 관한 응용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카르노 열기관 있죠. 그다음에 등원, 등압, 단열, 등적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두 가지 변수가 주어지면 나머지 변수를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렌츠임은 사실 뭐 전자기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현재 뭐 질량 분석기에도 이용이 되고, 뭐 TV 브라운 간의 운동,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그 헬리티컬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도 같이 3차 운동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음파에 대한 도플러 효과는 물론 여기 출제가 됐지만, 빛에 대한 그런 도플러 효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빛의 경우에는 이 주파수 공식이 조금 다른데요. 그 루트가 붙습니다. 루트 뭐 C-V 분의 뭐 C 플러스 V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왜 그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빛의 그 별의 어떤 그 운동에서 원래 이 도플러 효과가 관측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별의 적색편이 혹은 그 어, 멀어질 때는 이제 적색편이, 가까워질 때는 이제 청색편이 일어나는데, 이 적색편의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우주의 팽창을 알 수가 있고, 역으로 이제 우주의 뭐 나이도 알 수가 있고, 그 허블 상수와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 적색편의 어떤 그 파장 델타 람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와 이제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빛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플러 효과는 사실 상대론, 특상대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파동의 어떤 굴절과 이제 간섭 현상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빛의 어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 있죠. 그걸 현대에서는 이제 뭐 전자나 혹은 물질로서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드브로이파의 경우에 어떤 이중 슬릿 실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그 소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빠짐없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같은 부분에는 베르노이 정리 혹은 파스칼 정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학 중에 이제 고정광학이라고 해서 이제 렌즈나 거울 공식이 나오고 이제 그걸 응용하는 문제, 그런 것도 다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상대론과 이제 현대 물리와 연결된 어떤 그 핵의 뭐 베타 붕괴나 뭐 이런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유가화 모델이라고 있는데 뭐 그런 고전적인 모델로부터 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런 그 물리학 논술을 여러분들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도 많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그 AI나 혹은 뭐 이런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점점 이제 중요시 되는 것들이 이런 그 논리적인 사고 훈련, 그 다음에 그 수학적 훈련, 그 다음에 이런 어,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분석 능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 원투를 여러분들이 꼭 그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뭐 전자공학을 하든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든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고등학교 때 해놓지 않으면 대학 와서 하기가 상당히 그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 젊을 때, 어릴 때 물리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인생을 수월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봉 10억 뭐 이런 유튜버가 되려면 사실 물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 진짜 뭐 조 단위의 부자가 되고 싶다, 혹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이런 그 물리학의 어떤 깊은 정수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더 나은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